제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시필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시필화. 의금부옥은 대부분 작은 옥실에 10명 정도 빽빽하게 들어가는 작은 밀실과도 같았다. 하지만 죄를 심문하는 취조실은 매우 넓은 공간이었다. 한 번에 일사천리로 죄인 20명 정도를 심문하는 공간이었고, 더욱이 벽면에는 한 번에 50명 정도 묶어놓을 수 있는 쇠사슬 벽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으며 나머지 8명은 이들을 보고 있었으니, 내 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후후후후. 속인 자가 잘못한 것인가? 속아 넘어간 것이 잘못이지. 항마당 당주 최문성의 얼굴은 어사대 부대인의 말에 미간에 고립했다. 어사대부 시작하시죠. 우선 시작하시오. 나의 손님은 조금 특별하니 천천히 시작해도 무례하지 않을 것이오. 그럼. 어사대의 부대인은 이건에게 허리를 조금 구부리고 예를 표했다. 찰나 부대인의 우수에 하나의 검이 들려 있었으니 그의 검은 일반 청강검이 아니었으며, 또한 영검으로 그의 허리에서 뽑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검을 보라. 그의 검은 매우 붉게 달궈져 있었다. 연왕출사 피릴릭 휘리릭. 그의 영검은 좌우 가릴 것 없이 그림같이 휘어져 제마당 6천강을 목표로 그어졌다. 무공을 펼치기에는 조금 좁았지만 그는 매우 호련한 부법을 밟았으며, 연비 좌표 강무행 출검해 쉬리릭 필리릭. 그의 검은 매우 호련했으니 부대인의 검은 붉은색 선만이 지나다녔으며, 오직 그의 팔이 쉬지도 않고 휘젓는 모습이었다. 그의 다리를 보라. 그의 다리는 처음에 갈짓자로 시작하다가 젠걸음으로 수십의 걸음을 걸으며 종횡무진하였다. 그는 좌에서 우로 비스듬하게 이동하였고, 그의 우수에 들려진 영검은 보이지도 않게 흔들렸으니 다만 붉은색 선만이 밀실에 가득하였다. 이상 도열, 즉 참멸, 청기도상, 사상명세, 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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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휙, 스삭 스각 스삭 스각 스삭 슈르르 스삭. 정확하게 6명의 수급은 공중으로 비상했고, 통통 텅 대구르로 이 수급들은 밀실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방으로 굴렀다. 어사대 부대인의 몸 주변에서 붉은색 성과 같은 검기는 사방에서 점차로 잦아들었고, 부대인을 보고 있었던 호황자 적극령과 항마당 당주 지문성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부대인의 검술에 한동안 정신이 팔려 그들의 부하들이 일순 죽어 쓰러지는 살인예술만 보고 있을 뿐이었으니, 젊은 녀석만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사대 녀석도 제법 실력이 있었구나. 흐흐흐흐. 호황자는 혼잣말과도 같은 말을 하였고, 이건 사기다. 우리 육선문은 어사대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말인가? 어떻게 항마당의 구할의 무력인 항마육천강이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서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항마당 당주는 홀로 생각하고 있을 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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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마육천강은 썩은 집단 넘어가는 모습처럼 허망하게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도대체가. 당주 지문성은 자기 부하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나아가 그는 암담한 얼굴을 하였다. 오늘은 득보다 실이 많은 자리다. 상황을 봐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구나. 흐흐흐흐. 봉공께서는 아무래도 어사부의 부대인이란 녀석을 상대하시고, 저는 여기 어린 녀석을 제가 상대해야겠습니다. 푹! 지금 의금부 취조실은 6의 시체가 바닥에 피를 적시고 있었으며, 네 사람은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 항마당 당주의 말에 어사대 부대인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참았으니, 부대인은 자기 실력은 이건에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항마당 당주의 말에 웃음이 터지는 것을 분위기상 참았으니, 당주는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오. 그렇다면 문주에게 가시오. 원래 이곳을 나 하나로 해결하라고 문주가 보냈지만 지금 문주 주변에는 복마당과 2명의 봉공도 자리했을 것이오. 항마당 당주 지문성은 눈동자가 커졌다.
무슨 말씀을? 여기 있는 내가 해결할 것이니 그대는 문주에게로 가라는 것이오. 허허, 이 노인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내가 빠져나갈 명분을 주는 것이지? 다만 당주는 오늘 저녁에 잔치 자리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오. 알겠소? 네, 저야 봉봉님을 도와야. 새소리 마시고 어서 가시오. 아마도 그 자리에 군주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호황자 적극령의 말에 눈썹을 한번 꿈틀였다. 그렇군. 녀석들은 이미 군주를 손에 넣었군. 그렇다면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군주라면 바로 이건을 사모하는 해연 군주를 말하는 것인가.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거는 이미 호황자 적극령의 생각을 빠르게 훑었다. 내가 우리 어사대부께서 계셔서 나서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실력을 보고 항마당 당주 진문성이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는가. 어사대 부대인은 자기 자리에서 한 걸음 나서며 말했고 이를 본 호황자 적극령은 조금 인상을 썼으니 너는 내 이름을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럼 봉봉께 맡기고 본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츠츠츠츠츠츠츠츠츠. 호황자 적극령이 어사대 부대인에게 말을 할 때 항마당 당주는 적극령에게 전음을 날리며 사라졌으니 그의 신형은 점차로 흐릿해졌다. 어딜? 휙킥! 생! 어사대의 부대인은 자기 우수에 들린 영검을 휘둘러 항마당 당주에게 검기를 뿌렸고 이를 막아서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호황자 적극령이었다. 그는 포항수라는 그의 절개를 이용해 검기를 잡아챘다. 허허, 금낫으로 검기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역시 전대였지만 운해육조는 결코 허명이 아니었다. 호황자 적극령이 막아선 이후로 항마당 당주는 호련히 취조실에서 발을 뺄 수 있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이거는 후후후후, 어떻게 할까? 어사대 부대인께서 전대 운해육존을 상대할까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이건의 말에 부대인은 그의 말이 황송했던지 허리를 조아리며 어찌 어사대인의 행사를 제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두 분의 대결로 무공에 관한 새로운 기한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구석 탁자에 앉아 쉬시오. 알겠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호황자 적극령은 두 사람의 행동과 말에 기막혔다. 하지만 그는 평생 수건인 일수참결 연남천의 무공에 큰 탐욕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왔고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는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너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금 너희 두 놈이 나에게 보인 행동은 내가 한참 강호 활동을 할 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후후후후.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요. 그대는 아마도 운남 용병계의 전설인 무적강수를 모를 것이오. 하지만 용병계에서 황제와도 같은 인물이었어. 그는 나를 무시하다가 너무도 어이없이 삼도천을 건너게 되었지.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무례했다면 흥분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오. 흐흐흐흐. 좋구나. 50여 년 호승심이란 것을 버렸는데 내가 일수참결 연남천의 무공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니 내 몸속에 붉은 피가 끓고 있다. 만약 내가 나에게 허언을 하거나 기만했다면 나는 너의 가슴을 찢어서 내 놈의 생간을 씹으며 내 녀석의 간이 얼마나 큰지 직접 맛보겠다. 좋소. 실력이 좋으면 나의 죽음도 감수하리다. 후후후후. 이건의 웃음은 잔잔했고 이를 보고 있었던 호황자 적극령은 이건이 조금은 이해할 수도 없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모두 다 저런가? 나 호황자 적극령은 운해육존이었건만 내가 너무 오랜 세월 숨어 지냈나? 호황자 적극령은 이건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먼저 시작하지. 호황자는 천천히 바닥을 쓸면서 두 다리의 간격을 벌렸다. 그리고 그의 두 팔뚝을 보라. 그는 매우 깊은 내가 공부에 내가 진력을 끌어올렸으며 이 취조실이 매우 습한 고로 내가 진력을 끌어올린 두 팔뚝은 습기로 인하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또한 그의 팔뚝의 힘줄은 매우 화가 난 모양으로 툭 붉어졌고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후후후후. 내가 공부가 능히 상갑자를 상해하오. 그동안 극한 경험을 여러 번 하였구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대접을 하리다. 이제 천천히 들어가겠소. 흐흐흐흐. 기다리다 지치겠다. 애송이가 아니면 좋으련만. 후후후후. 가볍게 시작합시다. 휙. 철수 징기. 이명 탈환. 까캉.
이거는 그저 가볍게 좌수를 한번 휘둘렀고 그 좌수에서 날카로운 검기가 튀어나와 호황자 적극령이 우수팔뚝을 쳐냈다. 호황자 적극령은 속으로 탄식했고 약간의 음성이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왔다. 녀석 봐라. 내가 비록 육성의 참전기를 운영한다고 하나 어찌 나의 팔뚝이 옥신거리고 고통이 올 수 있더란 말인가. 나는 이미 금강불개지신을 이룬 지 70년이나 되었건만 호황자는 이미 한섭을 침지 채로 땀을 잊은 지 수십 년이나 되었다. 하지만 그의 두 팔뚝에는 땀이 서린 것인지 아니면 그가 내기를 끌어올리며 습한 기운이 그의 신체에 닿으면서 물기가 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호황자의 내심은 조금 복잡하였다. 어떻게 할까? 우선 녀석들을 제압하고 녀석이 갖고 있다고 하는 연남천의 절기를 취해야 할 것 같구나. 어찌 호황자는 현 상황을 모르고 있을 수 있나? 오랜 현장 경험이 없으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지금 앞에 있는 호랑이를 그는 단순한 동네 강아지로 여기고 있었으니 사람이 오래 살면 연륜이라는 것이 생기고 다만 연륜을 망각하면 단순히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호황자는 자신의 앞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강호무인은 언제나 현실 파악이 우선이다. 현실 감각을 잃거나 현실을 직시할 힘이 없다면 이미 목숨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내가 받았으니 난 내 놈의 우수를 뽑아야겠다. 우발 격조 형궁 타원 격 석 호황자 적극령의 두 손은 포룡조인 용을 잡아채려는 신용으로 이건을 덮쳤고 그는 자신의 동문 신법이었던 참종기를 극성으로 일으켰다. 이건의 실력이 자신 못지않다는 생각에 그가 가진 최고의 수로 이건을 빨리 제압하려 하였는데 하지만 그는 명백하게 실수한 것이 있었으니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었다. 그는 극성으로 내가 공부의 진력을 일으켜 도망해야 그나마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건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퍽퍽퍽퍽퍽퍽퍽 호황자 적극령은 여유있게 젖으로 이건의 옆구리를 찔러 넣었으며 이건은 그림 같은 천용지법이라는 보법을 밟아 피해내고 그에 대한 응수로 공중에 허공을 빠르게 밟으며 용은 면한태를 전개했다. 이것은 마치 용이 하늘을 날 듯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영했고 그가 공간을 달려가며 각법을 전개할 때 호황자는 부지런히 좌우 쌍수를 놀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황자의 두 팔뚝에서 떨어지는 물기가 주변으로 비산했으니 녀석의 각법이 수많은 천리마를 상대하는 것과도 같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퍽퍽퍽퍽퍽퍽퍽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시간은 약 일각의 시각이 흐르고 있었고 공수는 각각 밀고 밀리는 양상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만약에 이들이 각자 삼갑자를 넘는 고수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두들겨 맞고 피를 토하는 것은 생각해도 뻔한 그림이었으니 하지만 시간은 잠시 동안 이렇게 흐르고 있었으며 호황천극멸 이도두타 지극멸왕 호황자 적극령을 보라. 그는 내심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려 아껴둔 비기를 꺼내었으며 이거는 이를 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호황자가 권형을 만들어 쏘아보낸 것에 사이를 격하고 열심히 보보를 밟았다. 지금 그의 눈은 황금빛 이체로 물들었는데 보인다. 호황자의 권로가 나의 눈에서는 훤히 보이는구나. 지금 호황자의 권형은 빠른 광속과도 같은 속도였다. 그렇다면 이건의 보보는 얼마나 빠르게 밟고 있는 것인가. 수백 번이나 반복되는 상대의 권형을 이건은 자기 몸에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으니 다만 이건의 두 눈에는 호황자의 권이 너무도 늦게 다가오는 것으로 여겼다. 그가 느끼는 시속과 우리의 시속은 같은 시간이나 전혀 다르게 느껴지니 말이다. 이 같은 대결이 바로 영웅불사지체의 보보가 아니면 무엇이 그의 영웅지로가 되겠는가. 아무튼 두 명의 대결에 입을 벌리고 구경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중원 제일신비 국가 촌망을 책임지는 어사대의 부대인이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